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전혀 이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는 너무 짜증스럽기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끝나고 저도 그간 못 봤던 산업 리포트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하고 지금의 시장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 놓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결론은 항상 똑같죠. 지금 돈들은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이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발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화두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전력 인프라다 전력이다 이러한 키워드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또한 국내 증시를 보면 이제 최근 5월달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은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쪽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거는 결국은 이제 실적에서 증명이 된 섹터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상승을 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차 전지 사실상 엔캠을 제외하면 전부 다 속된 말로 완전히 KO죠. 2차 전지는 완전히 투자하면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산업 섹터로 치유받고 있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참 밈 주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엔캠 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어마무시하게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글로벌 이 동종 반도체 에 대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모습 또한 오늘 DS 부문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강수를 쓰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치고 가니까 결국 코스피 지수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관련주 단기 고점이 나왔을까라는 고민은 좀 하는데요. 이쪽이 워낙 강력한 트렌드로 무장을 해서 1차적으로는 최초 이 변압기 섹터에서 대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선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시장은 지지부진할 듯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적 발표 전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주말에 방송했다시피 10%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좋다면 1000BDR을 넘고 1100, 1200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런 환경은 사실 제가 100%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그냥 대응의 용어로 봐라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IT 반도체 조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주도를 한다라고 보였던 게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하나뿐이 안 보여서 반도체도 참 답이 없구나 아니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등은 사실 HLB 파동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급락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다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거의 대부분 괜찮은 종목군들은 다 반등을 해줬고 또 몇몇 종목군들은 반등의 강도가 한 2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아스코 이슈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시장은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벌써 몇 거래일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시장이 5월 내내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4월달도 마찬가지고 3월달도 마찬가지고 하락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간혹 반등 한두 번 했을 때 좀 일제히 좀 올라오는 거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 외에는 전부 다 쏠려서 가는 이 시장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하게 시장에 나오는 게, 시장의 질이 계속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최근에 5월달 들어서 연기금 수급을 좀 봤더니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가 상당히 많이 5월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종목분들을 많이 찍어 눌렀던 하나의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연기금 기관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좀 짜증스러워요. 그냥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증시 비교해 버리면 난리 납니다. 코스닥은 뭐 더 답도 없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음봉 마감, 코스닥도 음봉 마감, 사거래일 음봉이죠. 그래서 뭐 5월달 시장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양봉은 하나 둘셋 음봉이니까 딱 3거래일, 상승까지 하면 4거래일, 5월달 내내 양봉 3개밖에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5월의 시장이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일단 장 막판에 일부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밤 미 증시도 아무래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막 급등보다는 오늘 밤 내일 증시까지는 어찌됐든 뭐 횡보하는 모습 정도로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다우는 4만 돌파 후 조금 밀리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정말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을 시장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 미국 장은 기대감에 지속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국장은 삼성전자 하락과 함께 지지부진한 흐름 속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만 윗구간이나 나머지는 정말 못 따라가는 시장 흐름이구나 생각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을,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시장의 높은 이 눈 높이를 충족하면서 오르겠고, 만약에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힘이라면 또 갭을 띄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뭐 홀짝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잘 대응하시고 있으면 되겠지만은 신규로 본다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뭐 그 정도 흐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흐름이 연속되는 것은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의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현 국면에서 지수를 보면 시장을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국면이겠죠. 지수 무관업종, 테마, 산업으로 분류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지수에 코스닥 같은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다름 아닌 2차전지였잖아요. 2차전지.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0조가 깨졌습니다. 그만큼 점점 이제 2차전지가 시장에 주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는 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일 요인인데, 여전히 시가총액 1, 2위, 그 다음에 HLB까지 착상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총상위 주들이 녹았는데 어찌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한 산업이나 테마군의 섹터에서 정말로 이 빠른 순환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그냥 기대고 있는 것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AI발 투자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게 관련 산업이 신고가 상태라 아직까지는 그냥 상방을 열심히 달리는구나. 정말로 제가 차 다 돌려봐도 모든 게 신고가,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신고가, 거기에 지수도 물론 신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네, 보이지 영역에서 계속 끌고 올라가는 흐름의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래요. 조정 없이는 신규로 막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돼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뭐 전체적인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방향에서 좀 주의를 하고 보는 게 저는 좋겠다 싶어요. 사실 우리 회원님들한테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5말 6초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예기치 못한 HLB 급락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시장에 그간에 엄청나게 강했던 이 전력 디바이스 섹터 흐름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는데 상당 부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트래킹하고 더 높지만 더 비싸지만 더 강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장의 경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력 전선 관련주가 오전에 뜨겁게 아주 빠른 상승 후 단기 고점 시그널을 일부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대한전선도 2만 원 라운드 피겨가 있었기 때문에 뚫어버리면 단기 슈팅 구간이 나오는 자리였죠. 거기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아침에 들어 올리는 흐름과 뭐 LS 마린 솔루션의 뭐 목표 주가 16,000원 상향 매수 리포트와 함께 거의 16,000원까지 찍고 내려와 버리고 LS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빠른 상승 이후에 다 밀렸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월 기준으로는 한 50%씩 종목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약간 쉬었다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디바이스의 상승과 함께 일단 1차적으로 변압기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전선도 무시 못할 상승을 좀 보인 상태에서 이제 시총 상위 쪽이 후발로 올라온 거잖아요. 대한전선과 LS가 후발로 좀 올라왔는데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증권사 컨센서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은 이쪽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연구 대상이고 계속 봐야 될 부분이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고요. 오늘 뭐 그 외의 부분에서 화장품 섹터 5월 26일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슈가 이제 수출 데이터 이슈와 실리콘트 화장품 수출 뭐 그다음에 리포트 등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반도체보다도 요새 이 반도체 외적인 부분의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호적인 시소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 특히 이제 하나증권 산업 리포트에 5월 20일자가 있어서 좀 쭉 훑어보면서 한 80장 정도 되더라고요. 글로벌 화장품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2위구나.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선진 국가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현지 화장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훨씬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현지 화장품에 OEM을 하는 회사들이 좋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국내 OEM사들 굉장히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 않구나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MS의 AI PC가 발표가 됐고요. 델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MS는 오늘 밤 이제 뭐 행사가 있죠. 행사가 AI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서 오픈 AI의 챗 GPT 4.5 버전을 추가한 코파일럿을 공개하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 오늘 사실 폴라리스나 폴라리스 AI 쪽 그리고 좀 많이 나오면 이스트 소프트 정도에서 추가 시세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한글과 컴퓨터를 쏘아 올리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AI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있냐? 애플의 AI 탑 시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6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라 내일은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 이수 페타시스 지난번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매수한 이후에 특별하게 차익 매도 부분이 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전력에서는 종목군들 거래 대금이 오늘도 많습니다. 뭐 구리의 KBI 메탈 2,500억, 대한전선 4,900억, LS 에코 2,800, LS 2,000억, HD 현대 1,000억, LS 일렉 1,700억, 효성중공업 1,000억.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살아 있죠, 종목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목 흐름이 빠져도 반등은 잘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빠져도 올라오는 흐름, 빠져도 올라오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 5월 26일까지 일단 5월 26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오늘 딱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화장품과 전력 디바이스, 송전 이쪽에서 시소 양상이 시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자금이 왔다 갔다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연속되는지 정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뭐 HLB 오늘 상 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상한가 풀리고 사실 이런 거는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출발 이후에 추가로 2, 3% 정도 아침에 더 뺐다 올리는 게 아주 베스트였는데 제가 원하는 구간이 오지 않아서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먹을 게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 지금 뭐 아스코 관련해서 일정이 남아 있는데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고는 있지 않는데 그 일정이 다가왔을 때 초록 발표하는 기업은 몇 기업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 분명히 그 시점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걸로 예상하니까 그 이전에 잡아놓고 초록이 발표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봐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대성창투가 이제 시프트업이 뭐 3조 5천억 밸류로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대성창투 지분 있는 기업이죠. 아침 시가부터 좋았고 종가 마감도 나쁘지 않게 마감됐습니다. 이어플로우 엄청나네요. 이어플로우 엄청나죠. 얘는 어찌됐든 조정이 나온다면 좀 관심 종목으로 오늘부터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정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 보면은 넥슨 게임즈 사실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익 때 못 팔고 본절에 나왔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후반형이라고 하죠. 게임 데이터 나오고 상한가 가버리는 거 후반형 흐름이었고, 화장품 좋았는데 화장품 또 시간에 또 강세 정도 엔캠 강한 거, 그 다음에 뭐 슈라클에서 안 좋았던 거 뭐 이 정도 흐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시장 잠깐 볼게요. 해외 잠깐만 좀 보면은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 만들어 놓고 그 구간까지 다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은 나스닥이 신고가라고 하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올해 초에 박스를 돌파하고 그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부터 3000포인트죠. 거의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올랐죠. 반도체 지수가 3100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를 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거고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끄집어 올렸죠. 이번에도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결국은 엔비디아 뿐이 없다. 할 수 있는 거 엔비디아 뿐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도 신고가를 뚫고 나서 지속적으로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뭐 이렇게 가다가 계속 타고 가다가 깨지잖아요. 깨지고 뭐 다중고점 만들면은 시장 급락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뭐 가는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S&P 500도 그리고 다우도 4만을 찍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너무나
힘이 없고 속상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대형주들 몇 개만 좀 볼게요. SK 하이닉스 신고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뭐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찍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완전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 현대차가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도 결국은 이 위에 신고가를 보려고 가는 거 아닌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도 계속 이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수급 관계에 좀 올라왔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지 안 할지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MLCC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 뭐 잘하면 돌파도 나올 수 있고, 돌파가 나오면은 뭐 장기 박스권이라 단기 시세도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청산해 버리고 빨리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돌파 가능한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X 인터내셔널이 요 며칠 또 급등을 하는데, 사실 역배열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쭉 반등하다가 강하게 또 밀려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들은 이 정도 보고요. 뭐 오늘 2차 전지 잠깐 종목군들을 한번 돌려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왜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2차 전지는 별로입니다 하는 게, 시장을 이끌고 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와야죠. 의미 있는 흐름에 뭐 이런 수급의 변화라든지 최소한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시총 80조 90조 되는 게 1000억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큰 틀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은 이 3 저점을 깼죠. 그럼 이 저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부로 시총 20조가 깨졌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뭐 이 구간에서 더 가기에는 이 쪼개기 상장과 함께 실적 이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보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캠은 반대로 엄청납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어서 그냥 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 신규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중앙첨단 소재 또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엔캠이 좀 밀리면서 중첨이 빠지고 하는 과정 속의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전혀 밀리지가 않아가지고 중구간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이걸 고점을 돌파하고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공략을 하지는 못하고, 대주전자 재료 그나마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양호한 흐름인 것 같아요. 딱 2차 전지는 그냥 여기까지만 종목군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밸류는 좀 싼데 나중에 자금 조달 이슈가 항상 생길 수 있는 게 LNF라, 밸류는 싼데 LNF 이런 게 있다 좀 봐야 되고. 자, 전력기기 좀 볼게요. LS 신고가 영역에서 오늘 추가로 좀 나오면서 거의 2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줬죠, 아침에. 그러면서 빠르게 아침에 시가 올라왔다가 종목군들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빠르게 좀 밀렸고, 대한전선도 아침에 뭐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일단은 좀 빠졌다. 사실 이러한 모든 종목군들을 올려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아침에 LS 에코에너지가 정말 빨리 올라왔어요. 정말 빨리 저점 대비해서 8% 정도 더 상승하면서, 그리고 장막판까지 약간 시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가 강한데, 이게 종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통 이제 하락을 예상할 때는 볼벤을 타고 가다가 이 볼벤을 깨고 내려올 때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볼벤 상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벤 상단 치고 재차 올라와서 볼벤 상단 맞으면, 보통 저는 그럴 때 고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라 이 자리를 넘기 어렵죠. 추후에 이게 꺾여야, 지수가 이게 꺾여야 볼저 밴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래 것까지 열어놓잖아요. 볼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격이 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는 상승과 수렴을 반복하는 거를, 저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의 파동이 그런 식의 좀 나왔고요. 대한전선도 아침에 이제 2만원 이 구간에서 빠르게 돌파가 나오면서 순간
한 6, 7% 정도 급등을 했죠. 일단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볼 때 이 장기평선 구간에서 일단 맞아 떨어졌는데, 뭐 단기 고점에서 일단 맞고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면 이 앞고점이 이제 7만 17,100원 언저리인데요. 17,100원 언저리 강력한 돌파를 만들었던 기준봉이 있었던 저가 자리 구간만 지켜준다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돌파 윗꼬리는 순간이었으니까 17,400원 뭐 이런 자리만 좀 지켜준다면 뭐 연속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아래꼬리 잡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그려줄지. 워낙에 이번에 강한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이나 들어왔던 기준봉이 존재를 해서 여기를 쉽게 죽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을 좀 그려 놓고요. 뭐 11선 구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좀 밀렸을 때 전환선 기준선을 본다든지 아무튼 이런 구간들이 하나의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을 가져봐도 들어온 거래 대금이 강해서 볼만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대환전선이나 뭐 이런 전선주들 단기적으로 엄청난 파동을 그렸죠. 삼운봉의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라 뭐 시간에 한 2% 올라온 거는 뭐 반등하고 또 밀리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중소형주들은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이라든지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다 살아있는데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대성창투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아침에 이제 브리핑은 하긴 했는데 시가가 높다가 훅 밀리는 거 보고 좀 안 봤습니다 아침에. 네, 순식간에 이제 좀 올라와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오후에 이런 자리에서 상 들어갔다가 빠져야 되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켜주는 거 흐름 보면서 저는 오늘 매매를 한 두 종목분이 하지를 않아가지고 눌림에 여기에서부터 일부 마킹하고 뭐 이렇게 받아서 상한가 구간에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좀 일부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상답 하나 좀 가지고 넘어갔는데요. 갭이 들어도 이런 구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겠냐 싶어요. 그냥 시가에 잘 매도하고 나오면 그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AI 관련해서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구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치고 갈지 뭐 이런 고민을 해봤던 종목인데 아침에 한글과 컴퓨터가 좀 더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얘가 저도 올라가는 거는 봤는데 중간에 도저히 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돈 들어오는 거 명확히 보이고 강세 흐름 속에서 돈이 명확히 들어오고 박스권 돌파에 적어도 이봉 여기서 나오는 이 봉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여기서 밀리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윗구간들. 근데 이제 이 종목의 문제는 조정이 없다라는 거. 그냥 올라갈 때는 다이렉트로 이 봉에서 눌리고 조정 때 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온다든지 굉장히 뭐 조정 없이 막 움직여서 좀 여기서 못 잡은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좀 보다가 뭐 여기서 살짝 눌렸을 때 뭐 그냥 들어가서 뭐 짧게 먹고 나왔는데 워낙에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에 매도의 이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매도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매도로 좀 대응을 했고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지속적인 흐름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박스권 뚫어놓고 올라가는데 아주 높은 구간이라 뭐 이거는 추천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한양 디지텍 SSD 계속 흐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횡보할 것 같고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렸는데요. 6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선익시스템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지켜주는데 이런 21선을 가끔은 깨고 가기도 합니다. 종목이 깨고 가기도 해서 여기서는 그냥 뭐 짧게 뭐 단타로 보다가 여기가 깨졌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화장품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뭐 VT랑 이런 종목들 실적 모멘텀으로 뭐 한국콜마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참 저평가 같은데 잘 가지 못한다 싶고,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치고 가고 있는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최상단이긴 한데 이 관성을 통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형주들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바닥에서 두 배는 안 올라왔는데 굉장히 얘네들 파동이 강하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제 뭐 본느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흐름이 좋은데요.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지금 실리콘투가 상방에서 그러니까 투자 경고 맞으면서까지 지금 올라가 버리는데 15,000원에서 1, 2, 3, 4, 5, 6, 7, 8거래일 걸렸네요. 두 배 가는데 8거래일 걸리면서 일단 두 배 가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쏟아내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니까 낙주 관점에서 좀 종목을 봐봐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봐봐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점에서 보면 네이처셀 좀 어이없게 좀 올라오는데, 얘는 그냥 원래 라정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별로 관심은 안 가고, 이오플로우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던 거 다 알죠. 이 공개 매수, 메드트로닉스의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러다가 뭐 지분 다 팔아버리고 대주주 반대 매매 당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 무선으로 하는 자동 인슐린 펌프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단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오플로우를 롱, 인슐렛을 숏 이슈가 나와버리니까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간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 이렇다가 조정 세게 받으면은 그때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때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생각보다는 종목이 지금 좀 지지부진해서 안 가지고 있고요. 들어가기 좀 그렇고, 지아이노베이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눌려주면 들어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뭐 그 밖에는 이제 브리지텍 정도 관심 있게 체크는 해놓고 볼 예정이고요. 오늘 뭐 엠노나 이런 종목군들도 올랐는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